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 교재 357페이지 이제 뭐 들어갑니까? 건축 허가. 우리 건축법에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 꼽아라. 건축 허가죠.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허가는 반드시 시험 문제 7문제 중에 한 문제는 한 문제 이상입니다. 건축 허가에서 출제된다. 자, 건축 허가의 법적 성격. 그럼 한번 읽어보는 정도로만 하시고, 성격은 아직 시험 문제 나는 거 옛날에 아주 초창기에는 났는데 요새는 거의 나지 않습니다. 358페이지 건축 허가권자가 누구냐?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허가권자입니다. 자, 건축 허가권자 원칙은 누가 허가권자죠? 세종시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장,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나머지 지역은 시장, 군수, 구청장들이 허가권자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인 허가권자는 특시, 특도, 시장, 군수, 구청장, 이 자들이 원칙적인 허가권자다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때 건축물 건축에 대해서만 이 자들이 허가권자가 아니고 대수선, 뭐하는 행위? 건축행위 플러스 대수선 행위, 대수선 이 두 가지 행위를 하려면 특시, 특도,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뜻이죠. 근데 예외적으로 누구한테 직접 허가 받습니까? 바로 특별시장하고 광역시장이 허가권자인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특별시에서는 누가 허가권자죠? 구청장이에요. 그래서 서울특별시 여기 구로구청장, 구청장이 허가권자죠. 자, 광역시에서는 그 구청장, 그 광역시장 밑에는 구청장하고 군수, 강화군수, 옹진군수 있죠. 바로 이 자들이 원래는 허가권자인데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구청장 또는 구청장, 군수 이 자들이 허가권자인데 이 구청장이나 군수가 허가내주는 게 아니고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직접 허가내주는 그런 예외가 있더라 이 얘기입니다. 자, 첫째는 뭐죠? 거기 책에 보면 21층 이상 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때 어디다 건축하는 얘기입니까?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다 지을 때는 얘기야. 서울특별시에다 21층 이상 되는 건축물을 짓는다. 인천광역시에다 21층 이상 되는 건축물을 지으려고 한단다. 그럼 이렇게 규모가 큰 건축물을 지을 때는 서울특별시 구루구에다가 25층짜리 건축물을 짓는다. 자, 서울특별시 장이 허가권자입니까? 구루구청장이라는 얘기입니까? 그때는 25층짜리니까 21층 이상이죠? 구루구청장이 아닌 서울특별시장이 직접 허가권자다 이 소리입니다. 자, 또 하나 연면적의 합계가 얼마나 된답니까? 10만 제곱미터 이상 된답니다.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 되는 그런 큰 건축물 둘 다 크다는 얘기야. 그래서 층수로 큰 거, 면적으로 큰 거 그것들은 전부 다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허가내주는 거지 구청장이나 군수가 허가내주는 거 아니다. 이게 대원칙입니다. 근데 그 밑에 연면적 10분의 3 이상의 증축으로 인하여 층수가 21층 이상이 되거나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 되는 경우 이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구루구에다 서울특별시 구루구에다가 몇 층짜리를 이제 얼마를 짓느냐? 연면적의 합계가 우리 8만 제곱미터 되는 건축물을 하나 짓는다고 하죠. 8만 제곱미터 건축물을 건축하자겠답니다. 누가 허가내주죠? 자,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이 안 되네. 따라서 8만 제곱미터니까 이건 누구한다? 구청장이 허가권자다.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 건축물에다가 얼마였습니까? 여기다 플러스 증축을 했습니다. 얼마큼 증축을 했을까? 이 8만 제곱미터 위에다가 증축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규모가 얼마나 될까? 10분의 3 이상을 증축했죠. 그럼 8만 제곱미터에 10분의 3 하면 3은 뭐죠? 3, 8이 24, 2만 4천 제곱미터가 되겠죠. 그래서 10분의 3 이상을 증축했대. 그럼 8만 제곱미터에 30%니까 3, 8이 24, 바로 2만 4천 제곱미터 이상을 증축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증축한 결과 8만에다가 2만 4천을 더하니까 10분의 3에서 증축하니까 결국 얼마가 됐습니까? 10만 4천 제곱미터가 돼버렸죠. 10만 4천. 그러면 이게 뭐가 된 거죠? 바로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라는 이 규모가 돼버렸잖아. 그러면 이때 뭐 하는 행위도 요 증축하는 이 행위는 누구한테 허가받는다? 그건 구청장한테 허가받는 게 아니라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에서는 광역시장한테 허가받아라. 이 자들이 허가권자다. 이렇게 이해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8만 제곱미터를 서울특별시 구루구에 된다면 서울특별시 구루구청장한테 허가받지만 그때
그 기존 건축물에다가 증축을 했는데 10분의 3 이상을 증축했더니 그래서 30% 이상을 증축했더니 즉 24,000제곱미터 이상을 증축했더니 얼마였죠? 10만 제곱미터 이상 된다? 바로 합친 10만 이상이 된다면 요 증축하는 행위는 구청장한테 허가받는 게 아니라 특별시장, 인천에서는 광역시장한테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기억을 해 두란 얘기죠. 중요한 거야. 다만 공장, 창고인 건축물 또는 지방 건축에 대해 심의를 거쳤단다. 자, 뭐뭐 짓는답니까? 근데 규모가 10만 제곱미터 이상 된다 이런 건데 다만 공장을 짓는단다 또는 창고를 짓는단다 또는 지방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거쳤단다. 지방 건축의 심의, 이 세 가지를 거쳤다면 비록 규모가 이렇게 크다 하더라도 이때부터는 다시 누구한테 한다? 그때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아니고 특별시장, 광역시한테 허가받는 게 아니고 구청장이나 또는 군수한테 허가를 받아야 된다. 여기 아까 했던 구청장, 군수죠? 구청장 또는 구청장, 군수 이자들한테 이자들이 허가권자가 된단다. 요거를 또 조심해서 기억하십시오. 따라서 공장을 지었는데 규모가 연면적 이 합계가 20만 제곱미터인 공장을 짓는다. 창고를 지었는데 연면적 합계가 30만 제곱미터란다. 다 10만 이상 되죠? 그런 것들은 특별시에서 특별시한테 받는 게 아니고 구청장한테, 광역시에서는 광역시장이 아닌 구청장, 군수한테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정리하라는 얘기입니다. 또 지방건축에 대해 심의를 거쳤다면 이런 21층짜리, 25층짜리를 구루구에다 짓는데 그때 서울특별시 지방건축에 대해 심의를 거쳤다면 그때는 25층짜리라 하더라도 그건 서울특별시한테 받는 게 아니고 바로 구청장한테 허가를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25층짜리를 짓는 게 아니라 이게 무슨 건축이다? 초고층 건축물이라면 지방건축에 대해 심의를 거쳤는데 초고층 건축물인 경우에는 그때는 초고층 건축물이 얼마 있었죠? 층수가 50층 이상 되는 것 또는 높이가 200m 이상 되는 것. 이게 초고층 건축물이잖아. 이런 것들은 아무리 지방건축에 대해 심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이거는 구청장이나 군수가 허가해 주는 게 아니고 이건 다시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허가권자란다. 지방건축에 대해 심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초고층 건축물이라면 규모가 크죠? 그때는 다시 구청장이나 군수한테 받는 게 아니고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이때는 허가권자가 된다. 이 내용, 이거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얼마나 정리하느냐. 시험 문제에서 아주 출제가 잘 되는 겁니다. 아주 복잡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옆에 이제 건축허가 절차라고 되죠. 첫째, 대지에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느냐? 예, 원칙적으로는 남의 땅에다가 건축허가 신청 들어오면 허가 내줍니까? 안 내주겠죠. 따라서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그래서 그땐 원래는 허가를 받으려면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원래는 확보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당연히 확보해야 한다. 그래야 허가 내주죠.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그래도 허가 내주는 경우가 있더라. 뭐 하지 않은데도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어요. 그래도 건축허가 내주는 경우가 있더라.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때 어떤 경우죠? 그때 첫째,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은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예, 소유권은 확보하지 못했어. 근데 뭐는 확보했답니까? 그 대지에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라는 건 뭐냐면 남의 땅인데도 내가 여기다 허가받고 건축물 좀 질 테니까 지금 당신 땅에다 줘도 될까요? 라고 했더니 토지주가 뭐죠? 그렇게 하시죠. 라는 경우가 있어. 통상 어떤 경우냐면요. 제일 많은 게 뭐냐면 내가 저분 땅을 사고 싶어요. 근데 지금 돈이 없어. 그럼 계약금만 먼저 줘버려. 그러고 그분한테 뭐라 하죠? 일단은 여기 개발을 내가 할 테니까 아니면 그 사람하고 공동 토지, 지주 공동 사업을 하네. 토지주하고 나와서 당신은 땅만 대. 내가 거기다 개발하는 건 내가 할게. 이런 거죠. 이걸 지주 공동 사업이라. 토지 주인하고 공동 사업을 하는 게 지주 공동 사업인데 그렇게 하고 그러면 땅 주인한테 내가 개발행위 허가를 먼저 받아 그 사람한테 토지 사용 승낙서라는 걸 받죠. 그래서 토지 사용 승낙서라는 걸 받아가지고 거기다가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뭐가 아니어도 토지주가 아니잖아. 그런데도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지에 대한 소유권은 확보하지 못하였지만 뭘 받았다? 토지 사용 승낙서라는 걸 받는다는 게 토지에 대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때도
그때는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해도 그때는 건축허가를 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이때 조심할 게 하나 있습니다. 뭐였죠? 거기 작년에 시험 문제 났던 거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항상 요 단서 조항 같은 게 최근에는 시험 문제에서 집중적으로 출제되고 있다는 걸 조심합니다. 다만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사용할 수 있는 권한만 확보해가지고는 건축허가가 안 됩니다. 그때는 반드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해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그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그래야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 그렇게 기억해 두면 됩니다. 두 번째는 건축주가 건축물의 노후화 또는 구조 안전 문제 등으로 인하여 그런 사유로 인해서 건축물을 신축 또는 개축, 재축,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신축, 개축, 재축, 리모델링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하여 건축물 및 해당 대지의 공유자 수의 100분의 80 이상의 동의를 얻고 그 대지에 공동 수요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다면 그중에 80% 이상의 그런 동의를 얻고 그 동의한 공유자의 지분 합계가 전체 지분의 100분의 80 이상 되더라. 그리고 큰 땅을 가진 사람들의 동의를 많이 받아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총수의 80%의 동의받고 그 전체 그 동의한 사람들이 그 공유자 지분 전체 합계의 80% 이상만 차지한다면 그때는 아직 20%는 그 대지에 대한 그 동의를 못 받은 거죠. 그래도 80%까지만 받았다면 일단 건축허가는 내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나머지 20%에서는 무슨 대상이 될까? 그건 그 맨 밑으로 내려간 매도 청구 대상입니다. 너는 80%는 동의했는데 20% 이하 니들은 동의 안 한 너희들은 뭐라는가? 팔고 떠나라. 여기 있을 자기 없을까? 팔고 떠나라. 매도 청구 대상이 된단다.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 밖에 3, 4, 5라고 또 열거되어 있죠. 자, 그런 5가지 사유가 있다면 그때는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지 아니하여도 그래도 뭐 할 수 있다?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중에 바로 2번에서 100분의 80 이상의 동의만 받으면 된다 그랬는데 그런 경우에 동의받으면 되는데 나머지 동의하지 아니한 자, 동의 안 한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은 어떡할래? 라는 게 그 밑에 매도 청구에서 나눈 겁니다. 즉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주는 그럼 일단 80% 이상의 동의만 가지고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럼 허가받은 그 건축주는 다시 뭐 할 수 있습니까? 해당 건축물 또는 대지의 공유자 중 동의하지 아니한 분들, 공유자 동의하지 않은 사람 있죠? 그분들에게 시가라는 건 현재 시세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가로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도 청구를 하기 전에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소유자와 공유자와 적어도 매도 청구 들어가기 전에 3개월 이상은 먼저 못하고 협의부터 합니다. 당신 나한테 파세요 라고 협의부터 3개월 이상 하라고. 그래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강제로 살 수 있는 매도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맨 밑에 해당 건축물 또는 대지의 공유자가 협의를 하려면 만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사람의 주소나 거주 등이 불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디 사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 협의하고자 하는 공유자가 어디 사는지 모르면 협의가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때는 뭐 한답니까? 공유자를 현재의 곤란한 경우는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2 이상의 일간신문에 2차례 이상 공고하고 그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상이 지났을 때는 매도 청구 사항에 대한 건축물 또는 대지로 본단다. 자, 이 사람이 어디 사는지 모르면 뭘 하자는 얘기야? 그건 2 이상이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2 이상의 일간신문에 2차례 이상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상이 지나버렸다. 그러면 무슨 대상이 되는 거야? 이것들은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거로 본답니다. 따라서 이때는 이제 매도 청구 협의가 안 되니까 뭐 하면 되죠? 그때는 법원에다가 공탁금을 걸어버립니다. 감정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원에다 공탁금을 걸어놓고 바로 공사를 착공할 수 있습니다. 그때 공유지분의 감정평가는 어떤 방법을 할까? 그 가격을 얼마짜리 이제 감정평가해야 될 거냐? 그거는 허가권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2명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면 됩니다. 자, 그런 것들이 바로 매도 청구와 관련된 내용이다. 중요한 거야. 이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허가 신청서의 제출은 그냥 읽어보는 정도로 하시고. 세 번째, 도지사의 사전 승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때 도지사한테 사전 승인 받는 건 누구죠? 여기 가만히 보니까 허가권제 누구는 들어있지 않죠? 허가권제 지금 도지사는
허가권자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죠? 도지사는 허가권자에 들어있지 않아. 누구는 들어가도 시장하고 군수는 허가권자지만 도지사는 허가권자가 아닙니다. 그럼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예외적으로 일정한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될 수 있다. 그죠? 여기 보면 여기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허가해 주는 거 이거 원칙적으로 두 가지. 그때는 허가권자도 되잖아. 근데 누구는 도지사는 어떤 경우에도 건축 허가권자가 될 수 없습니다. 대신 누구는 시장하고 시장 또는 군수가 허가권자인데 이자들이 허가 내주기 전에 누굴 찾아가랍니까? 도지사한테 찾아가서 먼저 뭐부터 합니까? 협의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도지사의 사전 먼저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시장 군수가 허가 내주기 전에 이자가 허가권자야. 허가권자인 시장 군수가 허가 내주기 전에 위에는 도지사한테 찾아가서 도지사님 여기에 이렇게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이 허가 내줘도 될까요? 라고 먼저 승인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누가 있죠? 여기 건축주가 있을 것이고 이 건축주가 여기다 허가 신청이 들어간 거고 이 허가 신청에 대해서 허가를 내주기 전에 도지사한테 먼저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되는 이런 사유가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바로 도지사한테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특별시장, 광역시장한테 허가받아야 되는 건축물들. 다시 말하면 어디서만? 아까 특별시, 광역시에서 허가 내주는 게 뭐죠? 21층 이상 되는 건축물. 연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 되는 것들. 물론 그 밖에 요거 증축할 때 10분의 3 이상의 증축으로 인하여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이 10만 이상 되는 그 증축행위. 이것들, 이런 것들도 다 누가 허가권자죠?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허가해 주는 것들. 그걸 어디다 짓는다? 시 또는 군에다가 짓는다는 얘기입니다. 즉 특별시나 광역시에다 짓는 게 아니고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다 짓는 게 아니고 성남시에다 짓는단다, 연천군에다 짓는단다. 그때는 성남시장 또는 연천군수가 허가권자이지만 그때 이 성남시장, 연천군수가 허가 내주기 전에 경기도 도지사를 찾아가서 도지사님 이 건축주가 우리 성남시 또는 연천군에 있는 이 건축주가 몇 짓겠다? 21층 이상 되는 건축물을 짓겠답니다. 연면적이 10만 이상 되는 걸 짓겠답니다. 라고 허가 신청이 들어왔는데요. 이거 허가 내줘도 괜찮을까요? 라고 먼저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게 첫 번째죠. 자, 두 번째는 자연환경이나 수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도지사가 지정 공간 구역 안에서 두 번째는 자연환경 또는 수질보호 두 가지가 자수를 해요. 자연환경, 수질보호를 해요. 도지사가 지정 공간 구역 안에서만. 이거 국토교통부장이 지정 공간 구역 하면 안 돼. 도지사가 사전 승인 받아가니까 바로 도지사가 지정 공간 구역 안에 있는 건축하는 몇 층 이상 되는 거? 3층 이상 되는 건축물을 지으려고 한단다.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 되는 건축물을 지으려고 한단다. 두 가지야. 3층 이상 되거나 3층 다시 3층 이상 되는 건축물이고 3층 이상 되거나 또는 연면적이야 1000제곱미터 이상 된다. 둘 중에 하나만 갖추면 되지. 동시효과는 아닙니다. 3층 이상 또는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뭐로 쓴다? 011 수의 용도. 공동주택, 일반음식점, 일반업무시설, 숙박시설, 의락시설로 쓸 때만. 자, 목적, 자연환경 또는 수질보호라는 목적. 규모, 3층 이상 또는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 용도, 공동주택, 일반음식점, 일반업무시설, 숙박시설, 의락시설. 그렇게 쓴 용도로 쓸 때 그때도 그 시장군수가 허가 내주기 전에 도지사한테 먼저 사전 승인을 받아라. 이게 2번이죠. 세 번째는 그 밑에 보면 맨 마지막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다른 건 아니야.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을 위해서입니다. 그때 규모는 따지지 않습니다. 뭐로 쓴다? 의락시설, 숙박시설, 의락시설 두 가지만. 다만 다른 건데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을 위해서 규모는 따지지 않고 도지사가 지정 공간구역 안에서 의락시설 또는 숙박시설 지을 때만. 다른 건 아니야. 의락시설, 숙박시설 이건 두 가지만. 그때는 도지사가 지정 공간구역 안에서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돼 있죠. 이것도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건축물의 안전영향평가라는 거. 이거는 최근에 새로 신설된 겁니다. 건축물의 안전영향평가라는 걸 받아라. 안전영향평가에 관한 건 이건
새로 들어간 내용으로서 여러분들이 정리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중요한 건 허가권자는 건축 허가를 내주기 전에 건축물의 구조 안전과 인접대지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는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안전영향평가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합니다. 어떤 건축물만? 옆에 이제 두 가지. 바로 초고층 건축물 하고, 아까 초고층이 얼마 있었죠? 있잖아. 50층 이상 되는 거 또는 높이가 200m 이상 되는 이런 초고층 건축물을 하고, 또 하나 연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 되는 것 플러스 층수는 16층 이상인 것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해야 돼. 따라서 첫 번째는 초고층 건축물이라. 그럼 초고층에는 뭐뭐 있다? 50층 이상 되는 거 또는 높이가 200m 이상 되는 건축물들. 아니면 연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동시에 층수는 16층 이상짜리들만. 그런 규모가 큰 건축물 뜻이고, 이런 규모가 큰 건축물은 뭐가 필요하다? 그 건축물의 안전 영향 평가라는 걸 거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안전 영향 평가 기관에다 의뢰를 하면 얘들은 며칠 내? 30일 이내, 의뢰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안전 영향 평가 결과를 허가권자한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가 있으면 2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 30일, 20일 연장 가능, 이렇게 보죠. 그때 안전영향평가에 드는 비용은 누가 부담할 것이냐? 그때는 안전영향평가를 의뢰한 자, 누가 의뢰했죠? 허가권자. 허가권자가 이때는 안전영향평가에 드는 비용은 부담하지 건축주가 부담하는 거 아니다 라는 건 꼭 기억해 두십시오. 그 다음에 3번 건축인의 심의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안전영향평가 결과는 건축인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한다. 최소한 그 정도까지는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361페이지 임의적 불허가 처분 사유라는 게 나왔죠. 이때 임의적 불허가 처분 사유라는 게 무슨 말이죠? 원래는 건축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허가라는 건 뭐냐? 예, 허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법령상 하자가 없다, 문제가 없다, 법에 저촉되는 게 없다. 그러면 뭐 된다? 허가하여야 한다. 이게 원칙입니다. 따라서 기속행위라고 그러죠. 법령상 하자가 없으면 반드시 허가 내줘야 되지. 그거 지멋대로 다 허가 내주고 안 내주고 하는 재량행위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만들어놨죠? 만약에 재량행위를 해버리면 허가 내줘도 그만 안 내줘도 그만, 그건 허가권자 마음에 달려있다 그래버리면 뭐가 되죠? 허가 안 내줄 거야. 그 허가 받고 싶으면 뭐 해야 되죠? 돈 싸들고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내주고서 그럼 돈 갖고 왔어? 알아서 허가 내줄게. 이렇게 뺏기 더 됩니까? 이건 지극히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죠. 따라서 일단은 허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 법령상 하자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허가하여야 한다. 이게 대원칙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는 임의적 불허가 처분 사유는 뭐죠? 원래는 법령상 하자가 없어. 그럼 허가 내줘야 되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그런 예외가 있는 걸 임의적 불허가 처분 사유라고 하고, 그 사유로서 몇 가지 있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두 가지가 나와. 맨 밑에 우일학시설,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한답니다. 자, 우일학시설, 숙박시설 하면 우일학시설의 대표적인 거 우리 나이트클럽, 숙박시설의 대표적인 거 러브호텔. 그럼 나이트클럽이나 러브호텔 같은 그런 우일학시설, 숙박시설을 건축하고자 할 때 그 허가하는 경우 해당 대지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용도나 규모 및 형태가 뭐에 심하다?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랬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지역으로도 한번 가보면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여기 이제 도로가 이렇게 나 있다 치자. 이렇게 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는 상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건 상업지역이야. 그래서 여기는 상업지역하고 되어 있습니다. 상업지역. 그래 놓고 여기는 무슨 지역이죠? 여기는 아파트. 여기도 아파트. 이쪽도 아파트. 그리고 요런 때는 다 무슨 지역? 주거지역.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지역도 도시계획으로 되어 있는 도시에 이런 게 참 많죠. 그러면 상업지역에다 뭘 짓는다? 나이트클럽을 짓습니다. 근데 나이트클럽인데 나이트클럽에 뭐가 있다? 뚜껑 열리는 나이트클럽이 있습니다. 지붕이 열리는 나이트클럽. 그래서 새벽 1시, 2시 됐는데 그 지붕이 열려버려요. 그러면 하늘에 별이 보이잖아. 달이 보이고. 그럼 사람들이 술 먹도 말고 뭐죠? 소리 팍 질러버립니다. 그럼 새벽 1~2시에 지붕이 열려서 소리 질러버리면 여기는 주거지역에는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 뭐 한단다? 새벽 1시에 깨버리죠? 돌아버릴 겁니다. 이 사람들 사는 거,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죠? 상업지역에는 우일학시설, 숙박시설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법령상 하자가 없습니다. 지을 수 있잖아. 근데 이 이게 주거환경 또는 교육환경에 적합하다, 적합하지 않다?
적합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는 뚜껑 열리는 나이트클럽 허가내주지 아니할 수 있다. 건축인의 심의로서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수원 영통에서 실제로 저런 문제가 있었고 그때 결국은 허가 신청 들어온 거 허가 안 내준 그런 것이 바로 법적 근거가 요거에 의해서 그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또 하나, 자, 그 국토위 개미 임야권한 분들에는 용도지구에서 방제지구,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들, 그런 때는 방제지구, 또 자연재해 대처법에 따른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즉 자연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서 뭐가 이루어진답니까?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한답니다. 즉 상습 침수 지역들 있죠. 비만 왔다면 물에 잠기는 지역. 자, 그때 건축물을 짓는데 그 건축물에 뭘 짓습니까? 지하층에다가 뭘 짓습니까?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거실을 설치하려고 한답니다. 즉 상습 침수 지역이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인데 지하층에다 거실을 들리려고 한단다. 거기다가 일부분을 주거용으로 쓰려고 한단다. 그러면 거기 사람이 자려고 누워서 자다 말고 비가 와가지고 침수돼 버리면 어디부터 침수합니까? 지하층부터 물에 잠기겠죠. 그럼 꼬로로 고속에서 들어있다가 그냥 물에 그냥 수장돼 버리는 이런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죠. 따라서 그때는 위험이 높으니까 이때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래서는 적합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그때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 이건 원칙적으로 지하층에 그런 거 짓는 건 법적 규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안 돼요. 여기는 상습 침수 지역이기 때문에 위험하니까 안 됩니다. 라고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섯 번째,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라는 게 나와있죠. 자, 누가 짓는답니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 대수선, 용도 변경 또는 가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축조하려고 한답니다. 자, 이자들 그럼 원칙적으로 뭐 해야 되죠? 허가권자한테 허가받아야 됩니까? 아니, 이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 등을 건축 등을 하려면 같은 행정청끼리는 허가받는 게 아니고 뭐만 한다? 협의라는 것만 하라 이겁니다. 핵심은 허가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게 핵심이죠. 따라서 이때 허가권자 협의를 한 경우에는 건축 허가 등을 받았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예, 건축 허가, 건축 신고한 것으로 본다. 이런 뜻이죠. 따라서 같은 행정청들끼리는 국가나 지방자치는 건축물들을 건축할 때 허가권자한테 허가받으러 가는 게 아니고 허가권자와 협의라는 것만 하란다. 그 협의가 성립되면 그 건축 허가 받은 거로 본다. 건축 신고한 것으로 본다. 이런 효과가 발생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맨 밑에 건축 허가 효과. 자, 건축 허가 받으면 뭔 됩니까? 예, 거기다 건축물을 짓을 수 있는 거죠. 즉 건축물을 짓지 말라고 금지됐던 게 해제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금지됐던 게 해제되는 효과, 지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두 번째가 중요하죠. 각종 다른 법률에 따른 이러이러한 허가받은 거로 본다, 신고한 것으로 본다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상 건축허가 받으면 별도로 공사형 가설 건축물 지으려면 그 옆에다가 이렇게 올리는 것들 있잖아. 그 발판 같은 거 이렇게 돼가지고 올리는 거, 그게 공사형 가설 건축물인데 이거 따로 허가받아야 됩니까? 아니요. 그 공사형 가설 건축물에 축조, 신고 안 해도 신고한 것으로 본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국토법에 나오는 건축물 건축 등을 할 때도 개발행위 허가받아야 되죠? 그때 개발행위 허가 따로 국토법에 있는 거 안 받아도 받은 거로 본다. 건축 허가 받으면 국토법에 있는 개발행위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이 말입니다. 또 농지를 전용해가지고 건축물을 지으려고 한다면 그때 건축 허가 받는 순간 농지 전용 따로 허가받지 않아도 그 농지 전용 허가도 받은 것으로 본다. 산자락을 까먹게 하려면 산지 전용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등등등. 거기는 여러 가지 그런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라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다만 그때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하려면 다른 법률에 따른 행정기관의 장들 그자다라고 먼저 못한다? 협의를 먼저 거쳐야 됩니다. 따라서 건축 허가를 내주기 전에 그 관련된 농지를 전용하려면 농지 전용 허가권자를 찾아가라는 얘기입니다. 가가지고 그자하고 뭐한다? 협의를 먼저 하라는 얘기입니다. 누가? 건축 허가권자가 농지 전용 허가권자하고 먼저 협의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 협의 요청이 들어오면 요청이 들어온 날부터 며칠 내에 의견을 제출합니까? 그 농지 전용 허가권자는 건축 허가권자한테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에 그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농지 전용 허가권자로부터 아무런 말이 없어. 그럼 뭐한 것으로 본다? 농지 전용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5일 이내
아무런 조치, 농지조정 협의 신청을 했는데 그 신청받은 상대방이 아무런 말이 없다? 15일이 지나면 그때는 뭐 한다? 협의가 이루어진 거로 본다. 농지조정 협의 된 거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건축허가 및 착공의 제한이라는 게 있죠. 이게 무슨 말이죠? 건축 허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허가권자가 뭐라고 합니까? 아저씨 지금은 허가 내줄 수가 없어요. 이게 허가의 제한이야. 또 하나 이미 건축허가 받은 자가 2년 이내에 공사에 착공해야 되는데 공사 착수를 안 합니다. 그러면 그때도 뭐죠? 착수자로 왔습니다. 그때는 착공 신고라는 걸 하러 왔는데 그 착공 신고하러 왔는데 뭐죠? 신고를 접수하지 않겠답니다. 그런 걸 허가 및 착공의 제한. 두 가지가 다 가네요. 건축허가 신청 들어왔는데 지금은 허가 내줄 수 없어요. 나중에 다시 오세요. 허가 제한. 이미 허가받은 사람이 공사 착수하겠다고 착공 신고하러 왔는데 착공 신고를 접수하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을 허가 및 착공의 제한이라고 표현한다. 이때 누가 제한할 수 있죠? 두 사람이 제한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누가 제한할 수 있죠? 두 사람이 첫째는 국장. 이때 국장도 누구한테? 허가권자들한테 야 지금은 허가 내주지 마라 라고 국장이 허가권자를 제한한 게 있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누가 제한하죠? 위에는 중간대방 시도지사들이 자기 밑에 있는 허가권자 바로 시장, 군수, 구청장들한테 시도사가 믿는 시장, 군수, 구청장들한테 야 너희들 당분간 허가 내주지 마라고 국장이나 시도사가 허가의 제한 또는 착공 신고를 하는 걸 제한할 수 있다라. 착공의 제한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그중에 국장은 어떤 사유가 있을 때만 제한할 수 있을까? 아무 때나 제한하는 게 아니라 딱 두 가지 사유가 있을 때만 제한합니다. 첫째는 국토관리를 위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따라서 국장이 가만히 봤더니 허가권자도 오고 야 니들 지금 이런 국토관리에서 필요하니까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허가 내주지 마라고 국토관리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만 제한할 수 있고, 두 번째 주무부 장관들이 국방, 문화재보전, 환경보전 또는 국민경제에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면 그때는 제한할 수 있답니다. 이때 주무부 장관들이 요청한다 그랬는데 주무부 장관이 국장한테 요청하는 거야. 첫째는 국방상. 국방이라는 건 적들이 쳐들어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기는 당분간 건축허가 내주면 안 되겠다라고 국방부 장관이 국토교통부한테 국방상 요청이 들어오면 그때는 국방부 장관이 그 허가권자한테 야 여기 국방부 장관의 요청이 들어왔으니까 당분간 허가 내주지 마.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국방. 두 번째 문화재 보존. 여기는 문화재가 있는데 허가 내주면 이 문화재들이 다 파손되고 훼손될 가능성이 있어. 그러니까 지금은 안 되겠다. 당분간 허가 내주지 마라. 그때도 문화재 보존에서 그때는 요청이 들어오면 그때도 제한할 수 있다. 세 번째 환경 보존에서 필요할 때 또는 국민경제 네 가지야. 국문, 환국 이 네 가지. 국문, 환국 이 네 가지 이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그런 장관들의 요청이 들어오면 장관들의 요청이야. 주무부 장관들의 요청이 들어오면 그때는 국장도 허가권자들 보고 야 저 장관으로부터 이런 네 가지 사유 중에 하나로서 요청이 들어왔으니까 당분간 허가 내주지 마라 라고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 특별시장, 광역시장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그게 시도사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시장군수, 구청장 자기 밑에 있는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그럼 특별시장은 구청장한테 광역시장은 구청장, 군수한테 도지사는 시장군수들에게 자기 밑에 있는 자들 그 자들을 묶어서 시장군수, 구청장 그 자들에게 두 가지 사유가 있으면 제한할 수 있죠. 첫째 지역계획. 지역계획에서 필요할 때 두 번째는 도시군 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그래서 지역계획이나 도시군 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군수, 구청장이 건축허가를 제한하거나 착공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제한한 시도지사들,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이자들은 그 제한한 내용을 위에 있는 국장한테 즉시 뭐 해야 된다? 보고해야 됩니다. 제한한 내용을 이 시도지사는 보고해야 되고 그때 보고받은 국장 그 시장군수청장한테 제한한 이 내용이 너무 지나치다고 인정된다. 야 시도사 니들 시장군수청 제한한 게 너무 심하거든? 지나치다고 인정하면 그때는 뭐 할 수 있다? 해제를 명할 수 있다. 얘 너무 심하니까 그 좀 해제하라 라고 해제를 명할 수 있다까지도 기억합니다. 그때 건축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한다 그러는데 무한대로 제한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기간이 있습니다. 원칙은 제한 기간은 2년 이내로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야 지금은 허가 내주지 마라는 건 원칙은 2년 이내에서 제한하는데 다만 1회 하나요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제한할 수 있다. 1회 하나요 1년 범위 내에서 연장 제한할 수 있다.
아주 중요한 숫자들이죠. 그때 제한하는 절차 두 가지가 나오는데 뭐 그 정도는 아직 정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옆 페이지 건축학의 필수적 취소. 이거 무슨 말이죠?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같은 세 가지 사유가 있으면 그때는 반드시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건축 허가받은 자가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사유에 해당하면 반드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가 아니야 취소해야 한다. 중요한 겁니다. 첫째는 허가받은 날로부터 원칙적으로 몇 년 이내 2년 이내 그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아까 말씀드렸던 뜻 허가받았으면 2년 내 공사 들어가라는 얘기입니다. 안 한다? 그때는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공장인 경우에는 아무래도 절차들이 복잡하니까 허가받은 날부터 2년 내 공사에 착수하는 게 아니고 그건 3년까지 1년을 더 봐줍니다. 3년 이내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그때는 허가를 취소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몇 년은 받을 수 있다?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 받아놓고 2년 내 공사에 착수하자면 허가를 취소해야 되는데 플러스 1년은 연장할 수 있다. 공장은 3년 내에 해야 되는데 그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은 연장해서 공사에 착수하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죠. 두 번째, 우리 일의 기간 내에 예를 들면 2년, 3년 또는 연장 기간 플러스 1년 더 준 거 이 기간 내에 공사에 뭐나 했으나 착수는 했어. 공사는 시작했어. 그런데 깃발만 꽂아놓고 공사 시작한다고 포크레인 한 번 와가지고 땅 퍼버리고 가버리고 더 이상 진척이 없습니다. 바로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면 그때도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 착공 신고 전 공사 착공 신고 아직 안 했어. 근데 경매 또는 공매 등으로 뭐 됐습니까?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이후 공사의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첫째는 아직 착공 신고 공사 시작 안 했는데 그 경매나 공매 등으로 해서 그 건축주가 건축허가 받은 건축주가 그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상실한 날로부터 즉 경매로 넘어간 날이죠. 그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그 공사의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면 그때도 반드시 허가를 취소해야 됩니다. 이런 건 어떤 경우냐면요. 아까 토지주 따로 있고 토지 사용 승낙서 받아서 허가받고 개발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가 있잖아.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럼 나중에 소유권은 경매로 넘어갔지만 개발 허가권은 이거는 다른 사람이 그냥 갖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경매로 다 낙찰받으면 뭐합니까? 개발권은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분쟁이 발생해서 이 개발권 가지는 사람이 이 낙찰받은 토지주한테 야 이거 너 개발 못해 내가 갖고 있어 그러면서 그거 갖고 문제를 삼습니다. 그래서 몇 개월이 지났다? 경매로 낙찰받고 6개월이 지났는데 더 이상 이 개발의 허가권 가지는 사람이 거기 허가 건축물 착공이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된다면 그때도 그 개발에 허가 내줬던 거 있죠?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것까지도 기억합니다. 또 하나 건축인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항상 받는 건 아니고 그때 건축인의 심의를 받은 자가 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이것도 몇 년 내?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그때는 건축위원회 심의의 효력도 상실된다라는 거 여기까지만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건축 신고사항 해가지고 거기 신고에 관한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이것도 상당히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이 건축 신고사항에 관한 건 이것도 거의 매년 나다시피 하는데 전부 다 뭐로 난다? 응용문제로 내버립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여기 있는 그대로 냈었어. 근데 요새는 전부 다 응용해서 내기 때문에 정확하게 공부를 안 해놓으면 응용문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출문제 나중에 하나씩 보면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느냐 이걸 묻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숙지하지 않으면 시험 문제에서 틀릴 수가 있으니까 이것도 내용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거는 다음 주로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